오늘은 한 10시부터 비가 50%라고 일기예보에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발라다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에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아침에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10시쯤인데 하늘은 잔뜩 흐렸지만 빗방울은 안 떨어지네요. 한 며칠 있어 보니까 포르투갈의 일기예보가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비가 오다가 해가 나다가 하여튼간에 불편할 정도로 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일기예보를 믿지 않고 나의 컨디션과 나의 촉으로 출발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새소리가 들리지요. 어젯밤에는 더블룸에서 혼자 잤는데 또 가격도 뭐 38유로 아주 편하게는 있었지만 왠지 잠이 그렇게 잘 안 오대요. 뭐 잠을 못 자도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리도 짧고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라다까지 가는 데는 진흙길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와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스팔트 길은 걷기는 편하지만 주변에 볼거리도 별로 없고 차소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흙길을 걸으면 좋겠지요. 그래도 이 길도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지나가네요. 이번 포르투갈 까미노 길은 처음부터 모든 숙소들을 예약을 하고 갑니다. 몇 군데 알베르게도 이메일로 예약을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처럼 가스 숙소가 없으면 더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루에 20km 이상은 걷기가 힘듭니다. 적당한 구간으로 20km 정도 거리의 숙소들을 모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천천히 가도 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앉아서 놀다 가도 되는데 지금 비 오니까 또 부지런히 가야 되겠죠. 만약에 소나기를 만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모든 숙소들이 체크인이 오후 3시입니다. 2시 아니면 3시. 그러니 일찍 가도 할 일이 없지요.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부지런히 힘들게 가는 것보다 천천히 쉬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저는 모든 까미노를 걸을 때 저렇게 노란 화살표를 찾아가면서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까미노를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 앱을 가지고 그냥 그 지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길을 걸을 때 느낀 게 뭐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까미노 노란 화살표를 보고 걸을 때는 화살표가 잘 없고 주변이 좀 찾기가 힘드는 그런 장소에서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까미노 협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주면 까미노 협회에서 와서 표시를 정비를 하고 하는데 요즘은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지도 앱을 가지고 걸어 다니니까 그런 불편한 점을 알려주질 않아요. 예쁘죠? 아주 작은 꽃들. 이게 떼주강인가 봐요. 그래서 어느 길을 걸을 때 화살표 찾기가 조금 복잡했었어요. 잘 없고. 그런데 여기 포르투갈 길은 까미노 표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도로에서 흙길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 흙길이 또 난장판이 되겠죠. 재밌게 진흙탕길을 걸은 건 어제 하루면 족하겠지만 앞으로 또 나오겠지요. 그래도 뭐 문제 없습니다. 다 갈 수 있는 길들이니까. 또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건너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이 아니니까 뭐 발이 시리지도 않고 재밌습니다. 어차피 도보 여행을
나올 때는 즐기자고 나오는 거지.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나올 필요가 없지요. 집에 있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저는 돈 들여서 개고생을 사서 합니다. 아, 저 길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화살표가 이쪽 방향을 가리키네요. 비가 안 오면 참 이런 날씨가 좋지요. 만약에 햇볕이 쨍쨍하면 얼마나 뜨겁고 힘들겠습니까? 저는 날씨 요정인데 비가 참아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참으면 내일부터는 또 쭉 좀 날씨가 좋더라고요.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걸으면 되는데 비님이 좀 참아주세요. 완두 콩밭이 그냥 아주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가 나면 저 꽃이 참 예쁠 텐데. 오늘 비가 50%라고 해서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어제처럼 그런 진흙길을 걷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참 날씨가 나를 도와주네요. 역시 저는 날씨 요정입니다. 왜냐? 오늘 길은 너무 재미없는 길입니다. 주변에 볼거리도 하나도 없고 허허벌판이고 이런데 만약에 햇빛이 쨍쨍하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흐려서 비도 그냥 가랑비처럼 그냥 옵니다. 우산을 안 써도 크게 젖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산을 쓰고 걷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안 부니까 우산 쓰는 것도 편합니다. 역시 저는 날씨가 받쳐줍니다. 햇빛이 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오늘 같은 길은 햇빛이 없는 게 좋습니다. 역시 돌입니다. 몽돌입니다. 굴려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옷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추울 때는 입고 걸으면 따뜻해서 좋은데 더울 때는 완전 이거는 찜통입니다. 찜통. 제가 우산을 선호하죠. 그것도 장우산. 장우산을 스틱 대신에 쓰기도 하고 비 오면 우산, 해 나면 양산. 아주 뭐 개나 뭐 짐승이 다가오면 또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비옷보다 장우산을 좋아하지요. 정말 좋습니다. 지금 빗소리 좀 들리시나요? 조금 옵니다. 그냥 빗소리 감상하면서 걷기 좋을 정도로 바람이 안 부니까 빗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함께 걸어봅시다. 예, 아주 꽃밭입니다. 저게 데이지인가? 꽃들이 아주 넓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빗소리가 좀 더 커졌습니다. 음악 소리처럼 들으며 걷겠습니다. 그래도 옆에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실 꽃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필 때는 예쁜데 질 때는 너무 보기 싫었어. 그래서 안 좋아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긴 한지 꽃이 예쁘네요. 바람도 없고 조용하니 빗소리만 들리네요.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어요. 차도 어쩌다 지내갑니다. 이 세상에 오로지 나 혼자. 사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 데에도 너무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때가 많죠. 근데 저는 이렇게 혼자서 아무도 없는 길을 이렇게 걸을 때 저는 외로움이 없어집니다. 아주 제 마음이 아주 충만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도보 여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혼자 그렇게 가면 무섭지 않냐? 첫째, 이제 힘드는 건 둘째치고 대부분 사람들이 묻는 게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왜 무섭지가 않죠? 사실 제가 어릴 때 눈이 커서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겁쟁이처럼 아주 겁이 많았는데 그게 다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 셋을 놓고 그러니 아주 말이 있잖아요. 고양이가 호랑이 된다고. 그리고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그냥 바람은 정말 자다가 자는 듯이 가면 좋겠지만 여행 중에는 아무 사고 없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는 거는 안 무서운데 만약에 외국에서 죽으면 내 자식들이 그 뒤처리하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외국에서 죽고 싶진 않습니다. 자식들 내 뒤처리하는 게 힘들까봐. 이유는 단지 그것뿐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사람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꾸 제가 주저리 말을 많이 하네요. 사실 저는 외국어를 영어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스페인 간다고 스페인어를 좀 해야지. 뭐 프랑스 간다고 불어를 좀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나라들을 가보고 비영어권을 가보고 했지만 영어면 다 통합니다. 그리고 발음 그거 상관없어요. 비영어권에 가면 발음이 다 엉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회화 공부를 가르치고 할 때는 대부분이 발음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가르칩니다. 물론 발음 중요하죠. 공직이나 학생들이 가르칠 교수나 선생님이면 발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데는 발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비영어권 나라에 가면은 내가 배운 대로 발음을 하고 내가 배운 대로 문장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수학 공식처럼 대답을 그렇게 해줍니까? 그렇게 안 해주죠. 상대방 대답은 엉망이죠, 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저는 그동안 20년 70개국 이상 또 비영어권을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 사실 스피킹이 제일 약합니다. 발음도 저거 잘 안 되고 억양도 강하고 해서 스피킹이 제일 안 되는데 근데 듣기는 좀 잘 돼요. 왜냐면 비영어권 사람들하고 이런 발음 저런 발음 뭐 표현도 우리가 하는 표현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저보고 영어 발음도 안 좋고 영어를 잘 못한다. 그래, 영어 잘 못해요, 저는. 그렇지만 친구들을 7명씩 데리고 아프리카도 한 달 자유여행으로 다니고 데리고 갔다 오고 남미도 45일 데리고 안전하게 갔다 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말이 많으면 탈이 많다고 하잖아요. 내가 영어 좀 한다고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말을 잘 못하면 상대방이 설명을 자꾸 해주죠. 설명을 해주면 제가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면 자꾸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본인이 영어가 안 될 때는
주변에 영어 하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다 줘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한답니다. 제 영어가 부족해도. 그리고 비영어권에 가보면 그래도 영어 하는 사람들이 조금 교육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영어 하는 사람 만났다고, 외국인 만났다고 그 사람들도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숫자, 날짜, 그런 거는 요즘 뭐 계산기나 전화기에 계산기 딱 켜면 그 계산기 딱딱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시간 같은 거는 작은 수첩 같은 걸 하나 가지고 다니면 차 시간이나 뭐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간 이런 거는 적어달라 그러면 적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어제 아잠부자에서 호스텔에 들어갈 때 그래도 유심을 끼워왔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안 그러면 숙소에 못 들어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숙소는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암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해놓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와이파이가 되니까 이메일로 들어가서 보니까 뭐 와가 있는데 그걸 봐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는데 전화를 해서 잘 모르겠다고. 그래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은 내가 들어간 줄 알고, 근데 날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왔어요. 와가지고 친절하게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아날로그 스타일로 여행하기에는 이제 좀 어렵구나. 디지털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심을 또 넣은 거는 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숙소에 와이파이는 굉장히 빈약해요. 와이파이가 안 되면 영상을 편집은 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 안 돼도 편집을 할 수는 있는데 업로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유심을 사용했더니 참 좋으네요. 빠름빠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물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나 가게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길을 물을 때 그 바쁜 사람들, 그리고 비영어권인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거기서 공손하게 배운 대로 Would you please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바빠서 그냥 물어야 돼요. 그냥 Where is 어쩌고저쩌고 How can I go there? 그냥 물으면 돼요. 그렇게. 그러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뭐 미래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현재 진행형만 쓰면 됩니다. 교양 있게 물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바빠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외국인과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그럴 때는 천천히 하면 상대방이 문장을 맞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문장에 맞춰서 나도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내가 문장을 만들기가 어렵지 상대방이 하는 말에 맞추어서 내가 만들기는 쉽지요. 하여튼 간에 그리고 예전에는 막 외국인을 보면 영어를 막 하고 싶었어요. 막 영어를 하고 싶은데 말을 걸고 싶고, 근데 지금은 나이도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할 말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잘 말을 안 하죠. 제가 영어 공부를 배울 때 그때 2000년도 전후에는 정말 외국인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곳, 저기 수유리 화개사절에 가면 국제선언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외국 스님으로서 참 유명하신 분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라는 책을 쓰신 스님인데, 그 스님이 그 국제선언에서 가끔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법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법문을 하면, 그 스님이 하신다 하면 외국인들도 참 많이 왔어요. 그 화개사를 일요일마다 다녔어요. 절이 어릴 때부터 절에는 다녔기 때문에 절이 뭐 익숙하긴 하죠. 그래서 절에 사실은 부처님 보고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영어 들으려고, 그 영어 듣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갔는데, 제가 터키를 여행을 갔다 와서 아주 성공적으로 너무 아주 그냥 의욕이 충만할 때, 그때 그 현각 스님이 법문을 2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일요일마다 갔습니다. 그 현각 스님은 너무 아는 것도 많고 박식하고, 누가 질문을 하면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바로바로 주십니다. 그리고 미국 분이라 영어 문장을, 굉장히 쉬운 문장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사용하는 문장을 계속 많이 사용을 하니까 단어 하나하나는 이해를 못할 때에도 전체적인 의미는 알겠더라고요. 그 현각 스님을 만나서 2년 동안 법문을 들으러 다니면서 저의 가치관이 싹 바뀌었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마디는 Don't think, just do it. 아무리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행동으로 나타내고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그 한마디가 정말 저한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은 언제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지 모른답니다. Tomorrow stopped to rain, 예. finally. Not today stopped to rain, and tomorrow